중정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1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유인숙 지평 김식이 전의를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곤의 이런 승무는 부제조가 본디 일원이라 하니 과연 그렇다면 이원을 둘 필요가 없다. 상과하여 감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1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강원도 원주 사람 친사 김위가 상소하였는데 대리야 오늘날 삼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일의 육경이요 백집사입니다. 옛날 육경과 백집사의 자리가 있을 적에 혹시 전심 봉공하여 나라를 위하고 자기 집을 잃어버리던 사람이라도 한번 공부에 청거된 뒤에는 의례 다 한가로이 지내고 조종의 정령이나 지방일의 득실은 듣지 못한 것처럼 하며 깊숙한 상부로 하여금 몇 달 동안 열지 않도록 하기에 이르며 때로 합주하는 일이 있더라도 박물을 본가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하니 한 해 동안에 상부에 나와서 앉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렬국가에서 의논할 일이 있어 특별히 명패를 내어 빈청에 나오게 하면 중추부, 돈령부 그리고 모든 재상들과 더불어 그 가부를 같이 의논할 뿐이니 이것이 어찌 조정이 정성을 둔 본이겠습니까? 이는 다름 아니라 국가에서 예전에 삼공을 대우하던 방법으로 대우하지 않고 서사하여 결정할 수 없게 하니 정치를 의논한다는 이름은 있고 의정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일 이래로 두세 승리가 머리를 닦고 느리고 속인의 복장으로 몰래 내지라 이끌으며 산중에 있는 절에 출입하며 쌀과 재물을 많이 가져다가 재성을 공양하고 단계를 만들어 산골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또 시왕의 화상을 설치하여 각각 전번을 두며 한 곳에 종이 100여석을 쌓아두었다가 법회의 설시하는 저녁에 다 태워버리고는 소번제라 이름합니다. 이른바 내지란 궁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하께서 모르시는데 궁중이 행한다면 이는 궁중이 전하를 속이는 것이고 궁중에서 행하는데 전하께서 금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전하께서 궁중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불사일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모르는 바인데 떠도는 말이 내가 안다고 하는 듯하다. 이 선비를 불러 그 상황을 묻고 이어서 그 말로 강원도 감사에게 하여할 추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서사는 태종 때 의정부 육조의 관제를 제정할 때 의정부가 모든 국사를 청리하고 육조는 국무를 분장하였는데 육조는 각기 소관 사무를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는 이를 협의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 육조에 돌려보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의정부가 육조의 공사를 총치하는 것을 의정부 서사라 하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의정부의 권한이 강대하고 따라서 삼공은 매일 빈청에 나와서 서사하였으나 세조가 즉위한 후 의정부 서사를 폐지하고 육조의 공사는 의정부에 보내지 않고 육조 판사가 각기 바로 임금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실시하였기 때문에 삼공은 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삼공은 빈청에 나올 필요가 없고 혹시 의논할 일이 있어 명패를 보내서 부르면 나와서 의논할 뿐이었다. 단계는 불가의 의식에 쓰이는 도구이다. 당은 장대 끝에 용두의 모양을 만들고 깃발을 달아 들여온 것으로 불보살의 위신과 공덕을 표시한 장음구이다. 개는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일산인데 불좌 또는 좌대를 덮는 장식품으로 법회 때 법사의 위를 덮는 도구로도 쓰였다. 중종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17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였으나 윤하지 않다. 중종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18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김희수가 아뢰기를 근자의 경학을 잃는 사람이 과거에 합격하려고 구속만 하고
문사는 진부함으로 사람들이 이런 무리들을 가르켜 장서하는 괴라 하며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사장을 힘쓰는 사람만 못합니다. 유사된 이는 강으로 시험할 때 의리가 정숙한 사람을 취하고 구속만 잘하는 사람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구속만 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알아서 장차 심득하려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발로 되어 사장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전일에 사장에만 전력하던 사람이 장차 다 의리의 학문에 들어갈 것이니 학문하는 사람 모름지기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거인을 시치하는데도 문장으로만 시험해서는 안 되며 경서를 강한 뒤에 대책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대책은 사부와 같은 것이 없으니 이것으로도 그 경륜을 알 수 있습니다. 청거로 나온 사람은 간혹 학문에 부족한 사람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강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7월 18일 열며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7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이우가 아뢰기를 요즘 경상도 유생 최홍제의 상서를 보니 소 안에 취할 만한 말이 많았습니다. 다만 종묘의 희생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는 변이 그늘 사태의 여파로 원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생긴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아주 식견이 없는 말이오니 또한 짐작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인물을 사퇴한 것 때문에 변괴가 생겼겠느냐. 과연 사퇴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이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느냐. 그의 말은 과연 억지로 끌어대어 맞춘 것이다 하였다. 이 우가 아뢰기를 그의 말에 대가는 바야흐로 탄핵하는데 필요하고 사부는 견벌당한데 서로 원망한다. 회예란 원망의 고집이고 진퇴란 간사의 문로이다 한 것은 다 매우 무식한 소리입니다. 말을 듣는 방법은 위에서 이미 정하셨으면 천만 가지 말이 들어오더라도 시비를 분명히 통찰하여야 합니다 하고 참찬간 조강조가 아뢰기를 이유가 아랫말이 과연 옳습니다. 그러나 유생이 고루 과문하여 그 말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고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그 말이 쓸만하면 채택할 것이고 쓸만하지 못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조강조가 아뢰기를 최홍제는 나이가 아직 젊고 신과 생원씨의 동방입니다. 그가 경상도에 있을 적에 불평하는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그와 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취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가 아랫말은 원대한 생각이 있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의 지향이 이미 정해지셨으니 쓸만한 것은 채택하고 쓰지 못할 것은 버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향소를 혁파하자는 말 같은 것은 또한 시행할 만합니다 하고 참찬간 한효원이 아뢰기를 그의 소를 보면 대강은 오르나 그 가운데 폐단이 있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신등은 아뢰려 하였습니다. 성학이 고명하시어 의심할 만한 것이 없겠으므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고 정은 김광복이 아뢰기를 듣건대 원주 유생 김묘의 상세 승리가 내지라 일컫고 불사의 일을 일컬었다는 등의 말에 있어 답하신 정교가 매우 준엄하였다 하니 이 말이 공중에 없었던 것인지라도 마땅히 너그러 용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대우하면 아마도 언로의 방해가 있을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그렇지 않다. 대개 궁중에 없었던 일이므로 궁중에 없었던 것을 답하였을 뿐이다. 저 유생이 어찌 궁중에 없었던 일인 줄을 알았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1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1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한세환의 서장에 이르기를 밀양 저대리에 큰 버드나무가 있는데 지난 병자년에 큰 비바람으로 쓰러졌다가 금년 6월 초 10일에 전처럼 저절로 썼습니다.
나무의 길이가 73 내지 37 내지 38척이고 줄기의 굵기는 2움큼 남짓입니다. 또 지상에서 한 길쯤 자라서 두 가지로 갈라졌는데 한 가지는 말라서 마른 껍질이 벗겨져 나갔으며 한 가지는 발가락만한 싹이 옆에 나와 지엽이 무성하고 사면 옆에 뽑힌 뿌리가 요상하게 땅에 닿아서 있으면 간혹 흙이 드러나는데 썩은 뿌리도 있지만 서로 자자가 저절로 일어난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하였다. 정원이 입게하니 전교하기를 병자년에 썼던 나무가 이제 일어났으니 매우 괴이하다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쓰러진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선 것은 예전에도 있었으나 다 제변으로 여겼으니 상리의 어긋남이 막심합니다. 처음 서장을 보고 신등도 다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1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1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가 쓸만한 사람으로 김극성 문무가 겸비하여 중임을 감당할 만하다. 성운 재기가 쓸만하다. 이기 재기가 쓸만하고 변방일도 맡길만하다. 이행 쓸만한 재간이 있으니 일시 노넥 받았다 하여 영구히 폐하고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김식 박군 정완 박영 재행이 쓸만하다. 다 천거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계복을 듣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상 이항정은 박윤경이 전의를 논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시독관 정옥형이 아뢰기를 듣건대 어제 경련에서 도승지 한효운이 제변의 일을 말하면서 홍문관의 배꽃이 활짝 피었다 하였는데 홍문관 배나무에는 꽃이 핀 것이 없으니 아랫 뜻을 진실로 모르겠습니다. 신등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홍문관 안에서 철 아닌 시기에 꽃이 피었다면 어찌 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계의에 홍문관의 문 밖에 배나무에 꽃이 피었다. 처음 정원이 계달할 적에 홍문관 문 밖이라는 말도 아뢰지 않았었는데 다만 있게 하려 할 적에 성전색 박승은이 묻기를 꽃이 어디에서 피었습니까 하니 승지가 앉은 자리에서 배나무 있는 쪽을 돌아보고 그곳을 상상으로 잡으면서 아마도 홍문관 문 밖 근처인 듯하다 하였었다. 박성은이 반드시 이 때문에 아울러 아뢰었을 것이다 하였고 어제 한효운도 문박이라고 하였고 홍문관 안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또 한효운의 의사만 그럴 뿐 아니라 정원의 아랫바도 이와 같았다. 어제 효운이 경련에서 아래기를 홍문관의 배나무에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니 조광조가 사사로이 이르기를 홍문관에 무슨 배나무가 있어? 하며 효운이 바꿔 말하기를 홍문관에 문 밖에 있어 하니 조광조가 또 말하기를 홍문관에 문 밖에도 배나무가 없어 하였다. 그래서 효운이 분명히 밝히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이르기를 거기에 배나무가 있다 하였다. 사림이 효운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으나 차고 한 듯 하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른 것이다. 하매 참장관 곤벌이 아뢰기를 듣건대 배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철 아닌 시기에 꽃이 핀 것이 괴이하게 여길만 하므로 본원이 함께 의논하여 입게 하였다 합니다. 그 나무는 정운의 최전에 있었는데 정운에서 보니 홍문관 근처에 있는 듯 하므로 반드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신이 어제 병으로 사진하지 않았으므로 아랫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은 아뢰기를 꽃이 어디에 피었던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만약 정부에 꽃이 피었다면 어찌 반드시 정부만 상관이 있다겠습니까? 이를테면 정부에 꽃이 핀 것 같은 것을 비록 욕조가 계달하더라도 이는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 한의원에 아는 것이 역시 어찌 딴 생각이 있어서이겠습니까? 하고 정은 박영경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예고를 하여 보니 그 나무는 사옥문 앞에 있었습니다. 바위로 외방에서 핀 것이라도 조정에서는 다 두려워해야 하는데 어찌 홍문관의 나무가 아니라 하여 수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옥경이 아뢰기를 본관에 꽃이 피었다고 한 뒤에야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관의 나무가 아닌데 홍문관의 배의 나무라고 하였으므로 신등이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로 3사관 중조 13년 7월 2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로 3사관 중종 13년 7월 21일 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옛 사람은 학문이 넉넉한 뒤에 벼슬을 하였는데 지금 사람은 교묘하게 초집을 일 삼아서 일찍 과거에 올라 일이 바쁜 소임에 제수되니 내 생각으론 연소한 문신은 일이 바쁜 소임에 자출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하며 동지사 최숙생이 아뢰기를 이 때문에 사가 독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초집을 일삼아 장구지학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경학의 힘을 써서 저절로 나타나 문장이 된 것이겠는가 하며 최숙생이 아뢰기를 초집하는 일은 노승한 선비는 그렇지 않으나 연수한 사람은 생원이나 진사가 되려고 규모를 알기 위해서 혹 초집을 일삼기도 합니다. 만약 좋아하고 미워하는 바가 이미 정해지면 저절로 그 그름을 알 터이니 별시에만 강경하고 시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특징관 손주가 아뢰기를 성정조에서 이 극정이 성균관 동지사가 되었는데 별시를 보이려 할 적에 어떤 사람이 제슬로 시취해야 한다고 하자 극정이 듣고는 곧 예고를 하여 강경으로 시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때는 별시라도 모두 강경으로 시취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에 내가 별시에도 강경으로 시취하도록 하려 했더니 대신이 미리 정한 것이 없다 하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하며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무릎 별신은 임시로 그 절목을 정하여 혹강경으로 시치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천거에 의하여 시치하는 것은 다 그 재행과 경학의 선배를 비교하여 시험하니 만약 강경하고 또 책문으로 시험한다면 옛날 효렴과 혈량과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강경하고 또 책문으로 시험한다면 아마도 인재를 많이 얻지 못할 듯하다. 그러니 분수를 통계하여 취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며 안당이 아뢰기를 재행이 있는 사람이 어찌 경학이 없겠습니까? 강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를 살림 속에 있으면서 과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쓰릉이 극력 권하여 올려보낸 것입니다. 지금 청구에 의해 시취하는 것은 곧 이 규례가 된 것인데 이러고서 강경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무릇 별시는 강경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설경 심다론이 아뢰기라 비록 별시에 강경을 하더라도 만약 지금 강경하는 방법처럼 시취하면 외기만 할 뿐이니 함께 대강령을 명확히 강론하여 그 사람의 포부를 알아서 취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청구에 의하여 시취하는 일은 모름지기 아주 잘 가려서 실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잘못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실지에 어긋날 것이다. 하며 안당이 아뢰기를 서울에 있는 사람은 이목이 많고 공론이 분명하니 반드시 실지가 많은 사람을 얻겠지만 외방의 하삼도처럼 인재가 많은 곳은 특히 뛰어난 사람을 뽑을 것이니 또한 가합니다. 그러나 양계와 황해도동에 인재가 없는 곳은 이렇게 해도 되겠으나 천보에 혹 실주와 어긋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청가한 뒤에 고치는 것은 불가하니 애초에 신중히 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고 어찌 다 실지에 맞는 사람을 얻으리라고 보장하겠느냐 하며 시간관 유영권이 아뢰기를 만약 부득이 고쳐야 할 자라면 비록 천보였더라도 고쳐야 합니다. 서울로 말하면 소문이 넓으니 반드시 크게 어긋나는 데 이르지 않겠으나 외방으로 말하면 수령여지 다 선하겠으며 관찰사도 고을마다 다 잘 살필 수 없으니 천거를 신중히 하라는 뜻으로 하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잘못 청가하였다면 고쳐야 한다 하고 이어서 윤대를 들었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1일 모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경연에서야 아렌바 별시를 강경으로 실시하는 일은 반드시 별도로 성전할 것이 없고 별시를 시행할 때에는 항상 강경할 것인가를 취품하도록 해줘야 하유하라. 순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1일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청거에 의해 시취하는 일은 외방에서는 반드시 청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 인재가 없는 곳에서도 구차하게 명수를 가져 올릴 것이니 없으면 반드시 청거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회개하기를 청거에 의해 시취하는 것은 전에 정해놓은 절목이 상세하니 다시 하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0일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유용건이 아뢰기를 여기에서 효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말하였는데 대개 효는 부모를 잘 섬김을 이름이요 지혜는 형과 어른을 잘 섬김을 이루는 것이니 선자에 한없이 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평상시에 있어서는 문왕이 왕계를 섬기듯 하고 변에 처해서는 순임금이 고수를 섬기듯 하는 것이 곧 극진한 지경에 이른 것이니 이른바 잘 섬긴다는 것이며 인도 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순의 돈은 효제의 일뿐이니 누가 효제를 하려 하지 않으려마는 그래도 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부자 형제가 서로 쟁송하는 것은 다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인데 마침내는 아비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하며 유용건이 아뢰기를 역대의 제왕을 보면 그 효령을 내는 데는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친족을 친애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구족을 친애하는 도를 실천한 이가 적기 때문에 마침내 어그러진 지경에 이런 이가 많았습니다. 대저 언택이 생민에 입혀지고 교화가 당세에 퍼지게 한 이는 모두가 효제를 미루어 나간 것이요 요순의 훌륭한 정치도 이 효제뿐입니다 하고 동지사 최숙생이 아뢰기를 먼저 큰 덕을 밝힌 뒤에야 효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문제가 얻을기는 하였으나 명덕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회남 왕을 용납하지 못하였고 당 현종은 초년의 형제들과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잤으니 천륜을 돈독하게 함이 극진하다고 하겠으나 마침내 세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오히려 해냈으니 여기서 먼저 그 근본을 닦는 것이 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일 뿐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였다. 진저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1일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소격서와 이희옹, 이윤식 등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경상도는 방어가 허술하고 또 재변이 있어 돌이 울고 강물이 붉어진 일을 말하는데 남방에서 이것을 전쟁이 일어날 징조라고 하였다.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절도사 성세정은 군조를 무호하는 데는 과연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로한 문신이 갑자기 이를 당하면 아마도 적을 막아내지 못할 듯합니다. 밀양 박군효가 아비를 죽인 일은 인륜의 큰 병고이므로 진실로 크게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좌로 전가 사변한 자가 7인, 유삼철의 한자가 18인인데 이는 너무 과정한 듯하니 다시 분간하게 하여 놓아줄 만한 자는 놓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잔괴하기를 성세정이 연로하기는 하나 군조를 무율할 수 있으니 채직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서 큰 가뭄이 들어 가을부터 겨울까지 비가 오지 않으므로 전석이 곧 상수하였으니 그 뜻이 매우 좋은데 제와 제신이 좋지 않게 여겨 전석을 지진 주사로 보내었다 하였는데 대개 재변으로 인하여 상수한 자를 곧 내치는 것은 후세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구준도 재변으로 인하여 시사를 진달하기를 형벌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제 여름에는 가뭄이 들고 요즘에는 또 홍수가 졌다. 대저 홍수나 가뭄은 다 같이 재변이니 형벌에 공평하지 못한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가뭄이나 홍수의 재변은 과연 형벌이 적중하지 못해서 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재변이 생기면 무슨 일에든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요 형벌 사용하는 한 가지 일에만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70세 이상 노인은 장형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그 법에는 장형을 쓰지 않게 되었고 60세 되는 사람은 다 장형을 받게 되었다. 대저 60세나 70세는 다 노인이다. 만약 범한 바가 중대하여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형신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현관이 세량해야 한다. 노인이 장형을 받으면 더욱 빨리 죽게 된다 하며 동지사 이 요청이 아뢰기를 67세, 8세로 말하면 70세와 나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의 도적에 관계된 자는 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참찬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여기서 말한 적선이 전석이 상수한 뒤에 제의와 신하들이 다 좋아하지 아니할 석을 지진 주사로 내쫓았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전석의 소에 이는 실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조화가 도취된 것입니다. 위에서는 아랫사람의 직무를 침범하면서 사리를 잘 살피지 못하고 아랫사람은 위의 잘못을 알면서 허물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실로 고금에 공통된 걱정입니다. 하였는데 지금도 음양이 고르지 못하니 어찌 이런 폐단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무릇 자질구레한 일은 유사에게 맡겨 다스려야 합니다. 또 임금에게 조그마한 허물이 있으면 신하들은 다 교관할 수 있는 것인데 후세에서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대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여 대간 시종에게만 맡기는 이는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것이 합당하다. 임금이 어진이를 구하는데 노력하면 사람을 임용하고서 안심할 수 있다. 자질구레한 일 같은 것은 유사에게 맡겨야 할 뿐이다. 지금 백사에서 아린 공사를 보느라 비록 그를 보려 해도 여가가 없다. 형옥 같은 큰일은 진실로 여쭈어야 하나 작은 일은 각기 맡은 관사가 있으니 일일이 여쭐 필요가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현하지 않다. 중종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정청에 전교하기를 유옥은 변방에 쓸만함으로 특별히 당상에 올리도록 이미 명하였다. 종성부사가 지금 갈려오게 되었으니 종성부사의 유옥을 의망하라 하며 이조가 유옥을 수망으로 주의하며 아뢰기를 종성이 퇴폐하인데 이기가 겨우 소생시켰으니 지금 과연 합당한 사람을 가려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유옥은 한고를 다스리는데 합당하지 못합니다만 상교가 계심으로 주의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보은현관 박훈을 지평의 망에 주의하였다. 참판 김정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어버이를 위해 고우를 빌어 나갔으니 채직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판서 이 장군이 말하기를 어찌 이것을 따지겠소. 정부에서도 그의 인물이 매우 합당하다 하여 청가했으니 모름지기 주의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2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판서 이 장군 등이 아뢰기를 참찬의 망을 주의하려 하니 하나 분계가 합당한 사람은 노쇠하거나 논박을 받아 합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 때문에 주의하지 못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정부는 중요한 자리라 권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숙생은 순찰사가 되고 남군은 북경에 사신 가서 동서벽에 조원계 한 사람뿐이니 빨리 전차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이 장군이 정부에 합당하니 참찬을 제수하라 하였다. 이 장군이 명을 듣고 물러갔다. 이에 참판 김정등이 아뢰기를 정부를 중히 여겨 장군을 참찬으로 제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임무를 주의할 때에 삼공이하는 2조에서 주의합니다. 이 때문에 옛날에는 2조 판서를 삼공이 겸임하여 이것을 총재라 하고 백관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습니다. 정부의 서벽은 삼공에 권론이 없으면 반드시 다 전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조의 판서도 오히려 주의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2조 판서에는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2조 판서로 제수하면 모든 임무를 씀에 있어 다 잘못될 것이니 장군을 도로 제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정부를 중하게 여겨 이미 재수하였으니 이제 만약 고치면 정부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므로 도로 재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매 김정등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 경중을 가린다면 정부가 과연 중합니다만 참천을 이조판서에 비하면 이조판서가 더 중합니다. 대저 이조판서는 총재의 직으로 백사를 통괄하고 임무를 선발하는 것이니 함부로 범인에게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군을 유임하소서. 만약 부득이하다면 남군은 북경으로 사신 갔으니 채직하여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고 최숙생은 순찰사를 채직해야 합니다. 남군과 최숙생이 다 찬성이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최숙생은 순찰사를 채직하고 이 장군은 도로 이조판서에 제수하도록 하라 하고 장군을 불러 정사를 마치도록 하였다. 장군이 소명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신은 제식이 부족하여 작은 벼슬이라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이는 이조 판서로 있은 지 몇 달 동안에 여러 차례 정사를 치러왔을 때 사람을 쓴 것이 다 적당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중요한 자리라 삼공이 있기는 하나 그 지위가 매우 높으니 더욱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조 판서로 제수하시나 도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가 중요한 자리이나 정부도 중요하므로 참천에 제수하였더니 이조가 판서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뢰므로 다시 제수한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록 3사권 중경 13년 7월 20일 김이 6번째 기사 한효운을 병조 천판으로 유인석을 동부 승지로 송흠을 대사관으로 박훈을 사헌부 질평으로 최산두를 홍문관 교리로 유옥을 통정으로 올려 종성부사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유옥은 창평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문표가 나이 늙어도 자식이 없었는데 영암 월출산에 기도하여 그를 낳았다. 옥은 어려서부터 범인과 달라서 신동으로 일컬어졌다. 나이 16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23세에 갑과 1등에 합격하였다.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여 글 잘하고 활 잘 쏘니 참으로 호불이었다. 지기가 곧아서 그가 대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꺼렸다. 마침내 부사에 임명되자 항상 울분하여 즐거워하지 않다가 귀건한 지 얼마 안 되어 죽으니 사람들이 다 애석히 여겼다. 증조실록 34권 중종 13년 7월 2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대사관 송흠은 80세의 늙은 어버이가 영광에 있는데 전주 부윤으로 있을 적에도 사직하고 귀양하였습니다. 이제 대사관을 제수하였으니 반드시 직에 나오지 못할 것이며 혹 직에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못 가서 귀양할 것입니다. 장관을 오래도록 비워두어서는 안 되니 채직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했다. 사실은 논한다. 송흠은 관직에 있을 때 맑고 건신하여 가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다. 다만 신진 선비들이 스스로 청류라 하고 원래부터 잘 아는 사람이 명달하여 쓸만한 사람이라도 용류라 하며 자기들에게 붙는 사람이면 칭찬하고 추천하여 대관과 시종이 다 그들에게서 나왔으므로 추종하는 자가 많았다. 송흠은 여러 차례 수령이 되어 오래 외방에 있었고 또 연로하여 신진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허여하지 않은 것이다. 간원이 흠을 논하려 해도 헐떠들 말이 없었으므로 곧 외방에 있어 오지 않은 것이라고 핑계하고 채직을 청하니 그 뜻은 실로 논박한 것이다. 아이고야, 그렇군. 증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종성부사 유옥의 독자로 어미가 늙었다 하여 상소에 사직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유옥의 어미는 나이 70이 못 되므로 법에는 기양할 수 없으니 왕래하며 근성하도록 하고 사직하지 말라. 준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진산에 지진이 있었다. 증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식정은 김광복이 전의를 논하였다. 김광복이 또 아뢰기를
울산 군수 이수는 음악과 여색과 사냥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며 요즘엔 더욱 늙고 황엄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채직 가수사였으나 다윤하지 않았다. 전제실록 34권 증종 13년 7월 2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장문이 아래기를 병조판사 유담년이 경련에 입시했다가 병을 얻어 질에 나가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 이는 중풍이 혹 가슴에 차오른 증세인 듯 합니다. 의원을 보내고 약을 주어 구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잔교하기를 유담년의 급병을 들으니 매우 놀랍다. 빨리 내 이에게 약을 가지고 가서 구려하게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3사권 증종 13년 7월 2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신광한 윤원필 조광조를 대사관의 망에 주의하여 아래기를 조광조가 띠고 있는 부제학 성균관 동지사 같은 책은 다 중요한 수임이라 채직할 수 없으며 채직한다 하더라도 그 대임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물이 부족하여 망을 갖추지 못하겠으므로 아울러 주의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낙점하지 않고 내리며 이르기를 신광하는 갓 대사성이 되었고 윤은필은 현관으로서 마땅히 구임해야 하고 조광조는 결코 채직할 수 없으니 달리 합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없다면 당하관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근간에 당상에 초수된 자가 과연 많다. 그러나 인물이 부족하니 어찌 이것을 따지랴 하며 판서 이장군 등이 또 그 망으로 도로 아래기를 당상의 바늘에서는 물론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없고 당하관에서 초수할 만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자의 직제하게 거월원이 있어도 주의하여 제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하고 윤은필에게 낙점하였다. 이행 등 사민을 형조 참의에 주의하여 아뢰니 상이 특별히 이성동의 이름을 써서 내리며 전교하기를 이성동은 쓸만한 사람이므로 전일 감사에 초수하였었는데 마침 대간이 논박하여 채직되었다. 지금 이 직을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군이 명을 듣고 사사로임 하라기를 늙고 병든 사람이라 조리하게 하려고 애초에 주의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3사권 증종 13년 7월 2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윤원필을 대상안으로 삼다. 증조실록 3사권 증종 13년 7월 2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김희수 장량 이우가 전의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이수는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우가 또 아뢰기를 요즘 재변으로 인하여 교서를 내리어 구원하자 조야의 선비가 소희를 진달한 자가 많았습니다만 조정에서 가부가 없으니 저들이 어찌 그 말이 채용되었는지 여부를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상수하는 자가 있으면 그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상수한 사람을 하여금 그 말한 것이 채용되었는지 여부를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의 봉장을 올린 자가 과연 많으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채택 여부는 조중에 있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일일이 하유하겠는가 하였다. 김희수가 아뢰기를 근자의 소학을 반포하여 사람마다 다 강습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근사 로그도 유자들이 토론해야 하는 것인데 인간에서는 매우 드물어서 유자가 얻어보지 못하니 오른쪽이 소학을 반포한 예의에 의하여 인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옳다. 중에 인출하여 반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3사권 증종 13년 7월 2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사권 증종 13년 7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증조실록 3사권 증종 13년 7월 2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증조실록 3사권 증종 13년 7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증조실록 3사권 증종 13년 7월 2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3대의 학문은 다 일론을 밝히는 것인데
후세에서는 구독만 할 뿐이니 누가 인륜을 밝히는 것을 알겠는가? 학문을 하되 인륜을 밝히는 것을 알면 이것이 실학이다 하며 참찬간 조강조가 아뢰기를 무릇 교화는 하루아침에 빨리 행할 수 없으니 속히 하려 하면 급박하여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향방을 조금 압니다만 갑자기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인륜은 대강령은 오륜이나 이 외에도 무궁한 이치가 있으니 이것으로 위아래가 서로 힘써 행하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조정이 절로 바루어지고 백성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이로써 다스리고 스승은 이로써 가르치는 것이 옛날의 도입니다. 이른바 가르친다는 것은 다스리고 스승은 이로써 가르치는 것이 옛날의 도입니다. 이른바 가르친다는 것은 반드시 사람마다 순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추향을 보임으로써 보고 감화되고 훈도되어 점차 젖어들어가 다 선을 따르게 하는 게 되는 것이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에는 수학을 괴탄한 학문이라 하여 읽지 않았는데 그늘의 신이 성균관에 돌아가서 보니 입학하는 사람이 다 수학을 끼었으며 이런 자가 또한 많아서 전에 소위 괴탄하다는 것이 지금은 상례로 여기며 읽지 않는 자는 부형에 이 거르게 여깁니다. 대개 그 근원을 캐보면 위에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바르게 보이셨으므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다 선하니 어찌 교화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자사가 중용 끝에 공경을 돈독히 하며 천하가 평치해진다 하였습니다. 대저 천하의 일은 본디 만 가지나 홀로 공경을 돈독히 함을 천하를 담당하는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대개 마음이 방일하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이 한번 방일하면 만 가지 이치가 갖추어진 전체가 망연히 쇠퇴해져서 사물을 접응하는데도 오히려 해내지 못하는데 하물며 천하가 평치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였다. 등조실록 3사학원 중종 13년 7월 2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라 형조 정랑 최호가 허리멍텅하여 판결해내지 못하고 좌랑 김호는 경력이 없는 데다가 또 전에 감찰이 되었을 적에 동료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사슴시 주부 김옹은 청거된 사람이기는 하나 향리에서 추장을 받은 적이 없으니 참상직에 임명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이들은 모두 채직하소사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등조실록 3사학원 중종 13년 7월 2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항 사관은 사관 김희수 등이 합사하여 상소하였다. 칠하는 귀해가 있고 흥쇠는 시세가 있습니다. 태평의 귀해를 당하고 흥승의 시세를 만나 부지런히 힘써서 그 태평하고 흥승함을 도모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그럭저럭 지내면서 태평과 흥승이 절로 오기를 바라서는 될 수 없습니다. 대범 천하의 형세는 태평하지 않으면 문란해지고 흥성하지 않으면 쇠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반드시 갑자기 나라를 망치고 집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나라를 망치고 집을 잃어버릴 조짐은 흥성하지 않고 태평하지 않은 때 이미 갖추어졌으니 어찌 정도는 행해야 하는데 다 행하지 못하고 이교는 제거해야 하는데 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방금 성정에 흠이 되고 정치와 정도에 해가 되는 것이 하나뿐이 아니나 우선 그 해가 심하고 커서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을 골라 논하겠습니다. 대저 도교는 이단의 하나입니다. 황망괴탄하여 세상을 속이고 하늘을 욕보이니 오도를 해치는 것 중에 심한 것이므로 조금만 식견이 있어 누군들 그 근본을 끊어버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쇠세의 임금은 선을 행하는 데 스스로 부지런히 힘쓰지 못하고 욕심이 움직이고 사정에 앞서 화복에 끌리니 그 길흉과 사정의 사이에는 어둡고 전도되어 지킬 바를 모르고 현험한 일 삼아서 쇠랑과 위망의 화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도력과 신공이라는 것이 끝내 이를 구하지 못하니 송나라의 도군 같은 이에게서 거울 삼을만 합니다.
지금의 소격사 역시 고려의 패습을 따라서 혁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혁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관직을 두고 또 제신을 보내 해마다 향과 패백을 드리며 매양 수저나 한저나 제변을 당하게 되면 곧 경건히 고하고 기도하여 그들이 말하는 복리를 구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이 과연 이제 맞는 일입니까? 성종대왕께서 우뚝하게 정도를 행할 것임을 자임하고 뜻을 왕자의 학문에 집중하여 밝게 이치를 통촉하시고 간사함을 의심 없이 버리시어 축수제를 혁파하셨습니다. 또 도교를 이혁하여 정학의 단서를 크게 보이시고 사도의 건원을 크게 끊어서 일대의 정맥을 부식하려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대신 한 명예가 제식이 밟지 못하여 그 아름다운 뜻을 봉행하지 못하여 그 의논이 드디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널리 펴지 못하고 사교가 다시 의논하는 데에 가 있게 되어 지금도 식자들이 통한하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용흥하신 처음에 대감과 시종이 일찍이 이런 것을 여러 번 하렸으나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예전 패습을 그대로 따르려 하시지만 성종의 유의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접대 상원의 소번 회의에 요산 승리가 내지라 핑계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유혹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전하의 궁중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혹 만분의 일이라도 의심이 없지 못한 것은 진실로 좌도의 뿌리를 아직도 도성 안에 있게 하여 사정의 분배를 만백성에게 밝게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하물며 향화의 공양이 이름난 절에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제사를 혹 방외에서 베푸니 비록 못 백성의 의심을 제거하여 의혹이 없게 하려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자예가 지극하면 반드시 사정에 빠지는 것이니 규정 안에 언쟁이 혹 의리를 가리기도 합니다. 선하의 인용하신 덕은 천성에서 나왔으나 항상 자전을 잘 복량하시는 것이 이르지 않은 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자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전하께서 구차히 따르심을 면치 못하거나 혹 의리로 바로잡지 못함이 계시면 마침내 또한 순효가 되지 못합니다. 신등이 듣건대 시경에 활악한 군자여 복을 구함이 사특하지 않도다 하였고 서경에 힘써 그 덕을 공경한다 하였고 또 주서 소고에 빨리 그 덕을 공경하소서 하였습니다. 방금 하늘은 재변이 나타나고 땅은 이상이 있으며 물개가 있고 인륜의 변이 있으며 게다가 서북지방에는 경보가 있으니 하늘이 전하를 경동하는 것이 하나뿐이 아닌데 전하께서 어찌 이교를 말끔히 썰어내고 정도를 부식하여 전심에 응하지 않으십니까? 신등은 황황하고 급급하여 전하의 기회가 반드시 이때임을 애석히 여겨 성총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희옹이 공적에 여러 번 기록된 것과 이 윤식의 인물이 잣달고 탐독한 것 같은 것은 속히 시원스레 판결하셔야 하는데 여태까지 이혼 안 하시니 이것이 신등이 더욱 실망하는 바입니다. 중조실록 3사군 중종 13년 7월 27일 갑자 6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각 진보의 권관과 군관 등으로 하여금 방하는 여가에 글을 배우게 한 것은 실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사서, 소황 및 장감, 박이, 무경, 손자, 오자의 진서 등을 인출하여 평안도 환경도에 나눠보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장교하였다. 건관은 각 진보에 속한 무관의 종국품 벼슬이다. 진조실록 34권 중종 13년 7월 27일 갑자 7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관례 제례는 인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근래 사대부가 구차스럽게 습속을 따라 관례는 전혀 행하지 않고 제례는 집집마다 각각 달라서 정치에 대단히 흠이 됩니다. 무릇 그 제도는 예문에 실려 있으니 앞으로는 그것도 밝혀서 서울과 외방으로 하여금 모두 오례 의주 및 주문공의 가례에 의해 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도실록 34권 중종 13년 7월 27일 갑자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7월 28일 얼축 첫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장령 임추 정은 김광보
소격서와 이희홍, 이윤식, 최호, 김후, 김옹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특징간 이 장군이 아뢰기를 김옹은 상주 사람입니다. 경상도에서 천거를 받은 자가 매우 많은데 많으면 정멸하지 못할 듯합니다. 대저 천거된 사람이 참상무치게 재배하는 일은 그 격이 매우 높으니 물망에 협족한 뒤에 재배해야 국가에서 어진이를 높이는 채통이 쓰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 천거받은 사람을 작업에 구애하지 않고 tak용하는 것은 곧 아름다운 일이나 만약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 어진이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김옹의 사람됨이 실제로 뜻과 같지 않으면 구품이나 팔품의 직에 써도 가하다 하매 김광복이 아뢰기를 신이 상주에 살아서 그 사람이 되기를 압니다. 김옹이 바야흐로 성리학의 뜻을 두어서 모든 일을 조심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김안국이 관찰사로 있을 때에 신에게 김옹의 사람됨이 어떠하냐 하게 신이 뜻은 가상하나 아직은 윤수하고 고장 사람들이 추복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충정시로 3사권 중종 13년 7월 28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지평 박훈이 아뢰기를 대선 이항이 상중에 있으면서 가산 늘리기를 경영하여 집을 지었고 염선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였으니 헌장은 안됩니다. 채직하소서니 장교하기를 동료에게 논액을 당하였으니 채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로 3사권 중종 13년 7월 28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중조실로 3사권 중종 13년 7월 28일 얼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소격서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였다. 최호, 김후, 김옹은 채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8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장군 참판 김정 참의 공설인 등이 아뢰기를 김옹의 이런 대간에 선언하는 사람은 대개 처음에 육품의 직에 재수함을 중난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본조에서 자세히 물어서 주의한 것이니 개정하지 마소서. 김옹은 어렸을 적에 그 고을의 한미한 사람에게서 배워서 드디어 목매함을 깨쳤는데 장성하에서는 찾아가 본 적이 없고 사제의 은혜를 아주 잊어버리니 이 말을 듣는 이는 그를 부족하게 여겼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침 경련에 대간이 말하기를 김옥이 성리학의 뜻을 두기는 하였으나 육품이 되는 것은 지나친 듯하다 하므로 육품직을 고쳐 다음직으로 제수하도록 하였다. 이 장군 등이 유운, 최숙생, 조광조를 대사의 망에 주의하고 아뢰기를 홍문관은 권론이 많으니 만약 조광조를 채직하면 홍문관의 일이 또한 헛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일 의논해 보아도 주의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부득이 주의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이조 참판 김정이 합당하겠다. 판서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며 이 장군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다만 이조도 중요한 자리라 참판에 합당한 사람이 혹 북경에서 사신으로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등 그 대임을 얻기 어려움으로 애초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가 중요한 자리기는 하나 헌장은 더욱 중요하다 하여다. 정한 김광복을 예조 좌랑의 수망에 주의하여 아뢰기를 지금 천거에 의해 시취하는데 예조 좌랑이 곧 그 일을 관장하게 되니 이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반드시 인물이 합당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언이지만 또한 주의한 것은 천거의 일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사권 중종 13년 7월 28일 어축 여섯 번째 기사 허괭을 이조 참판으로 김정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김광복을 예조 좌랑으로 권운을 사관원 정원으로 김옹을 사도시 직장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김옹은 상주 사람으로 다른 재능이 없어 그 고장에서도 주중하지 않았는데 김안국이 청가에 사슴시 주부로 삼았더니 대간이 아뢰기를 청건된 사람들은 모두 유품직에 올렸으나 안되니 그 현부에 따라 자제해야 합니다 하여 곧 직장으로 강등하였던 것이다. 대저 지금은 사람을 쓰는데 헛 이름만 취하고 실제로 취하지 않으므로 이름을 사서 벼슬을 얻게 되는 자가 앉아서 좋은 벼슬을 얻으니 헛 이름으로 높은 벼슬을 차지하기를 안우와 같은 사람이 많았다. 안우는 초계에 살면서 재물 늘리는 것을 일삼아 그 행실이 비열하였고 또 학술이 부족하여
일찍이 유형 죄수를 지냈는데 고향 사람들도 그를 추복하지 않았다. 강릉부사 이용검도 촉의 사람이다. 한 번은 안우가 주부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안우의 사람됨을 잘 안다. 그는 나이 70이 넘었고 학술도 없어 한 가지 일도 범인보다 다른 것이 없는데 장차 이 사람을 어디에 쓰겠는가 하였으니 이로서 본다면 안우의 사람됨을 알만한데 국가에서 고상한 은사처럼 대우하니 식자들이 비웃었다. 중조실록 3, 4권 중종 13년 7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초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 4권 중종 13년 7월 2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김정희 아래기를 신은 어리석고 어두워 일에 임하면 아득하여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경력도 오래지 않았는데 어찌 중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고 미친 듯함을 상상께서도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신의 어리석고 미친 듯함을 아시면서 중직에 두시니 그 벼슬 자리가 신으로 인하여 더럽게 됩니다 하니 사용하지 말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7월 2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7월 29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이를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라. 이저 참판 허경은 이미 북경에 사신 가서 두어 달 안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조는 한 자리가 아니고 임무를 논의하는 중요한 직책이니 오래도록 비워둘 수 없습니다.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허경을 처음 참판에 주의할 때 이조가 아뢰기를 다음 달에는 돌아올 것이고 인물도 합당함으로 주의하여 아랜다 하였으니 두어 달 안에는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판사와 참의가 있으니 임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 4권 중종 13년 7월 29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순창군에 사는 전 교수 윤임형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지평 최산두가 아뢰기를 본도 6월 도회시에 시관 순창군수 유중익이 문묘 종사 문충공으로 부제를 내었더니 유생 양진이의 제술에 맹자는 전국의 때의 담사요 두 정자는 하남의 당류이다 하였는데 유중익이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1등으로 뽑았습니다. 시간이 되어 모범이 되지 못하고요. 사료로 하여금 향방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이것으로 아래어 파직시켰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그가 고시할 때 양진이가 지은 두 구절을 옳다고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두 구절에 그가 크게 비말을 가하고 또 그 아래에 쓰기를 맹가를 담사라 하고 두 정자를 당유라 했어야 되겠는가 하였으니 오직 그 전편의 대개가 여러 작품에 비하면 오히려 잘 되었으므로 1등으로 뽑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산두의 개인은 오로지 이 두 구절이 잘 되었다고 하여 뽑았다 하였고 이제 이 때문에 갑자기 파직하니 정리에 애매할 뿐만 아니라 유중익으로 하여금 그가 평생 지키던 바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 되므로 유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산두는 유중익을 거르다 하고 이 소는 거르지 않다고 한다. 시비를 결정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처리하랴. 삼공에게 물으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유중익은 과연 그다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말로 의논을 결정하였으니 이제 갑자기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바가 과연 옳다. 삼공에게 묻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7월 3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이조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를 고공하여 직장 김식 봉사 이승례 부봉사 전방좌 별자 예난종 송임 한우 참봉 권호 등을 뽑아서 아뢰니 모두 파직하였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1일 모진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야 조광조 등이 상소하였다. 이 상소문은 정한 본집과 대교해 보았더니 오 탈자가 있고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상이한데도 상당히 많았다.
번역고에서는 대본의 글자가 분명히 오자 또는 탈자가 있어 의미가 잘 통하지 않은 데에만 정함 집본에 의해 고쳐 번역하고 정오표에 밝혔으며 의미상 차이가 없는 것은 대본에 의하여 번역하고 대교표를 생략하였다. 도가 전일하면 덕이 밝지 않음이 없고 정치가 순수하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도가 전일하지 못하고 정치가 순수하지 못하면 도와 정치가 둘로 갈라져서 어둡고 잡스러워 어지럽게 되는데 전일하고 순수함과 갈라지고 잡스러워지는 것이 모두 이 마음에 권한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한이 바르면 은밀한 것에 통하고 나타난 것도 넓게 알아 능히 그 좌표를 일정하게 하여 정교가 순수해지며 덕이 나타나고 나라가 창성하지만 그 권한이 흐리면 그런 것이 성하고 용렬하게 되어 그 마음이 두세 갈래로 흔들려서 정교가 잡스러워지며 덕이 없어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처음에는 기미를 알아서 거칠 바를 순행하더라도 마음을 잡고 버리는 것이 일정하기 어려우므로 군자도 오히려 그 마지막을 염려하는데 하물며 그 마음의 기미와 일의 작은 것을 삼가지 않아서 혼잡하고 간사함이 그 권한을 망하게 하는 것이매리까. 이러므로 옛날에 밝은 임금은 하늘에 순응하여 기미를 알았고 사람에게 신임되어 세상에 드러날 것을 알았습니다. 도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전일하게 하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하여 아름다운 덕을 널리 펴고 왕도 정치를 믿었고 도탑게 하며 밝고 밝은 교화가 이르지 않은 것이 없으며 엄양이 화창하고 만물이 생육되어 조그만 사익도 그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쇠퇴한 후세에 와서는 위에서는 공경하고 정일한 학문이 적고 아래에서는 밝은 개척과 바르게 보존하는 식견이 부족하여 도가 표준에 맞지 않고 정치가 악에 빠졌으니 이것은 모두가 거칠고 복잡하고 어둡고 미혹한 곳에 빠져서 정도를 행하지 못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간혹 아름다운 자질을 가진 임금이 있어 그 도를 힘써 따르다가도 이단에 미혹되고 그 정치를 힘써 순수하게 하다가도 괴설에 빠집니다. 마음이 이미 혼미해지고 덕이 날로 편백해져 도를 체득하고 교화를 펴는데 아름답고 착한 것이 없어 백성에게 맞지 아니하여 아래 민정이 어그러지고 천리에도 어그러져 음양이 막히고 답답하여 재앙이 일어나고 만물이 번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한 이는 사교를 몹시 믿어서 첨사하여 공경이 받을 신이 아닌데도 정성을 들이고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냅니다. 백성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하늘의 믿음을 받지 못하는데 도리어 헛된 복음과 장구한 수명을 매우 어둡고 멀며 근거 없는 데 기도하니 또한 비루합니다. 이제 소격서를 설치한 것은 도교를 펴서 백성에게 사도를 가르치는 것인데 기꺼이 따라 받들고 속임수에 휘말려서 밝고 밝은 의리에는 아득하고 탐망한 형상에는 밝습니다. 이는 실로 임금 마음의 사와 정의 갈림길이요 정치 교화의 순수하고 잡스러움의 원인이요 상제의 기뻐하고 성냄의 기미이니 왕정으로서는 끊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도계를 신봉하는 것이 민간에서 성행한다 하더라도 임금된 이에게는 진실로 예를 밝히고 의리를 보여 태도를 천명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끝까지 정도를 보존해야 하는데 도리어 사도를 존숭하여 관사를 두어 받들고 초제를 거행하여 섬기며 마치 당연히 제양해야 할 신처럼 공경하고 축수와 기도가 더욱 빈번하여 엄기가 간악을 빚어냅니다. 이는 곧 임금의 계책이 법이 없었으니 하민들이 어디서 본받겠습니까? 비록 상정과 같이 봉행하여 나라에 모범을 보이더라도 어리석어서 사리를 알지 못하고 기호가 서로 다른 것이 백성들의 상정이라 감화시키기 어려운데 하물며 허탄한 교우로 인도하여 온 세상을 괴괴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백성은 일정한 덕이 없고 임금의 교화를 덕으로 삼으니 하늘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거느리며 몸소 솔선하여 백성을 교화시켜야 하는 의리에 어떻겠습니까? 조정에서 이를 염려하고 근심해서 사도를 제거하는 듯이 간절하고 정도를 무식하는 데 전념하여 이를 논열한 지 달포 남짓이었습니다.
처음 대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논의가 대간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으며 또 시종들까지도 간절히 진달하였습니다. 이는 일국의 신료들이 오로지 새로이 스스로 힘써 대도를 함께 생각하여 덕음이 내리기를 눈을 닫고 발돋움하여 바라고 있는데 천정, 천청은 오히려 아득합니다. 정도를 버리고 사도에 미련을 두고 곧 용단을 내리지 못하시니 하늘과 귀신을 믿고 감응함이 막혀서 군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하가 덕으로 삼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이르고서야 곧 큰 화계를 북돋우고 순수한 풍속에 젖어들게 하여 백관들로 하여금 선에 힘쓰도록 한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왕이 교화를 독실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고 민중을 거느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공론을 따르고 하정을 빼앗지 않는 데 불과합니다. 더욱 공경하게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민첩하고 용맹하고 과단하게 해서 물정을 힘써 따르소서. 대저 시비를 가리는 것을 총이라 하고 사정을 살피는 것을 명이라 하고 미혹하지 않은 것을 강이라 하고 확실하게 의심 없는 것을 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는 모두 임금의 일상생활에 한시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을 벗어나여 변함이 없으면 사물을 접응함에 있어 갈피를 못 잡고 주저하는 병통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런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또 도가의 학설은 유에도 정갈 것이 없고 명에도 건갈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환하게 아는 바인데 전하께서는 오히려 고집하여 굳이 거절하시면서 반드시 조정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조정께서 과연 신봉하였더라도 이와 같이 조정께 돌리시면 이는 선조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으로 무례한 것이요 옛날 풍속에 따라 우연히 둔 것인데 조정께 돌리시면 이는 선조께 누를 끼치는 것으로서 불경한 것이니 불경과 무례는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려 말엽의 교화가 밟지 못하여 사람들이 이교를 믿고 그 그릇된 풍속을 답습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더럽게 물든 것을 바로 씻어 버려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주저하십니까? 전하께서는 천명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왕업을 삼가고 어렵게 여기시며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고 덕업을 닦아 사치스럽고 방탕한 일들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요순 우의 왕도를 탐구하고 몸속 깨우치시는 등 무릇 괴탄한 무리를 억누르고 정도를 행하는 사람을 발탁하여 극진히 하지 않음이 없으셨는데 이 한 가지 일만이 성명을 가려서 제거하려다가 다시 믿으시고 없애려다가 도로 의심하셔서 크게 임금의 굿굿하고 정수한 덕을 잃었으니 신등은 전하의 마음이 정일한 공부에 꼭 이르지 못한 바가 있는 듯합니다. 전일하면 마음이 곧아지고 행동이 발라서 바른 의례를 지킬 것이요 정밀하면 순수하고 결백하여 사와 정을 변별할 것입니다. 이것을 몸에 쓰면 도가 밝아지고 일에 베풀면 정치가 좋아져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전일하지 않은 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극진하지 못하면 간산 생각이 숨었다가 무리를 끌고 몰래 자라서 온갖 허망한 것이 틈을 타서 일어나고 온갖 의심이 때를 쓰여 일어나 모이게 되며 아첨하고 간사한 무리가 또 이를 인연하여 서로 결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 닥쳐올 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바로 이를 두려워하는데 선하께서는 어찌 과감한 결단을 아껴서 여러 사람들이 의심하고 답답하도록 하십니까? 사람의 기운이 침울하면 하늘의 기운도 침울해집니다. 침울하면 괴이함이 생기고 통창하면 화기가 생기므로 재앙을 구제하는 방법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통창하게 열어서 전심을 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인심을 답답하게 하는 어그러진 도와 해로운 정치를 제거하여 인심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면 사람의 기운이 자연 화창하고 하늘도 괴이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아래에서 도를 어기는 일이 있으면 하늘이 노하여 제1을 내리는 것이므로 재앙에 대응하는 방법은 천리를 따르고 정도를 닦고 인심을 화하게 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신등이 본디 일부러 이를 끌어대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침 이때 실로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왕도는 전일하지 않았고 왕정도 순수해야 합니다. 전이라고 바르면 백성의 뜻이 정해지고 순수하고 간편한 백성이 따르기 쉽습니다. 천지의 도는 순수하고 전일한데 근본하여 사실을 운행하고 만화를 형통하게 함이 일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왕은 천도를 공경하고 본받아 전일한데 도를 쌓고 순수한데 정치의 큰 근본을 세워 응접하고 시행하는 것이 한 이치로 관통되어야 황극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학문으로 마음을 밝히시고 발금으로 정밀하게 하셔서 이단에 미혹하지 말고 괴설에 빠지지 마시며 순일한 덕을 따라 백성을 바른대로 교화하시면 왕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조공조가 지었다.